국회의장 관련한 갈등 혹은 사태라고 불릴 만한 일들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민주당과 그리고 그 지지자, 당이 얼마나 당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는 거냐. 원래 원내대표는 의원들끼리 뽑는 건데 이건 촉발은 이제 국회의장 왜 당원들이 70% 80% 원하는 국회의장 뽑지 않았냐부터 출발했는데, 그러니까 당이 당원들이 원하는 걸 어디까지 수행해야 되지? 왜 그래야 하지? 그러면 국회의장도 그래야 하는 건가? 원내대표도 그래야 하는 건가? 아주 본질적인 논의가 시작됐고, 이런 길을 가본 세계 정당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 민주당이 인구 비례로 가장 많은 당원들, 권리당원, 돈을 내는 당원들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인터넷 시대에 그게 융합돼서 어떤 변화를 본질적으로 일으키고 있는지 그 길을 가본 데가 없어요.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할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에서 해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거기 관련해서 이제 난상 토론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건 우리 정당사에서 여야 무관하게 정당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어떻게 응대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세계 정치 교과서에 실릴 거예요. 사례로, 그리고 모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 일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가르마를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이제 이 사안이 어떻게 발전할지가 결정될 텐데, 일단 이 당선자들하고 당원들 모아놓고 난상 토론을 하자. 몇 시간 동안 밤에 해요. 이거를 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합니다. 정치 철학적으로도 중요해서 도대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잠깐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발언을. 제가 당대표라고 하는 역할을 하면서 본질적인 고민을 한 주제는 이번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정당이 경쟁하는 민주체제 국가에서 더불어민주당만큼 이렇게 활동하는 당원이 많은 나라가 없다는 거죠. 쭉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뭐 천장에 머리가 닿아버린 그런 느낌? 공천 과정을 거치고 또 총선에서 역할을 하고 그 성과를 내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이 시작되지 않았나. 남들 들으라고 식당 이런 데 가면 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골당입니다. 우리 가족 전부 민주당입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부심일 수도 있고요. 자신감일 수도 있고 책임감일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효능감이라고 하는 걸 많이 체감하고, 그래서 야 이제 새로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우리의 뜻과 왜 다른 결정이 나지? 누가 더 낫냐 이런 걸 넘어서서 왜 우리의 뜻을 존중해 주지 않지?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대의제도, 간접민주주의 이거하고 직접민주주의 또는 대중정당, 당원 중심 정당, 이게 이제 충돌하는 건데 이전까지는 갈등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충돌이 발생해버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대한 주권 의지,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권 의지가 표출되는, 조직화되는 그 지점인데, 이게 마치 어쩌면 조금 일찍 싹튼 싹이 너무 일찍 싹터서 설이 맞아버린 느낌. 그렇다고 이 싹이 사라지냐, 다시 솟아 올라올 거거든요. 대중정당, 국민정당으로 가는 길, 직접민주주의 확장의 길은 저는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구조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문제다. 그리고 거대한 변혁의 한 부분이다라고 인정하고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또 그 방향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주권 의지라고 하는 게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장치들, 제도들,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당의 의사결정에 당원들의 의사가 권리당원들의 의사 또는 뭐 민주당 지지자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게 하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헤어지고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파탄은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여는 진통이다. 매우 정확한 상황이시라고 저는 보는데, 이 대표의 장점이기도 해요. 일이 터지면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정치로서 매우 중요한 자질인데, 예를 들어서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계곡 차지하고 자릿세 받고 하던 계곡 상인들 문제가 있었어요. 경기도 지사가 되자 누굴 보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들 생존권이 걸리는 일이라 이 계곡 상인들이 당연히 거칠게 항의하게 돼 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래서 그런 상인들을 상대할 때는 도지사 정도 되면 직접 안 가고 누굴 보낸단 말이죠.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 만나서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 가시돋친 대화를 하는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죠. 외면하지 않고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거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결국은 그래서 전부 철거했어요. 아무도 못했는데.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정면으로 상대하면 대단히 위험하죠. 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현장, 안 되는 현장을 고스란히 노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자질이 있다. 중요한 자질인데, 정치인으로서는. 이번에 이제 국회의장 선출하면서 생긴 갈등도 참 상대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당대표는. 당원들 마음도 챙겨야 되죠. 동시에 의원들 입장도 살펴야 해요. 대표는. 그 점에 있어서는 저 칭찬해야 되겠다 싶고, 또 하나는 이건 난제인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지켜봅시다. 이게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당만의 일이 아닐 것이다. 국민의힘이든 어떤 정당이든 앞으로 정치를 하려면 이런 일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